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당뇨약이 당뇨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결국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을 꾸준히 먹으면 약의 부작용으로 여러가지 합병증이 생겨 결국은 다른 질병으로 쓸데없이 고생을 사서 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호생각 방송을 시청하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우의 목소리로 오늘의 주제인 당뇨약의 부작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성우 진서입니다. 지금부터 당뇨약의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도록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위장장애, 저혈당 증세는 물론 다양한 당뇨합병증을 가지고 삽니다. 다만 그러한 증상들이 당뇨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뇨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이 각종 합병증을 만들고 있는데도 현대인들은 약을 먹으니까 건강해질 것이라고 위안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왠지 그리 좋다는 약은 다 먹고 있는데도 여기저기 아픈 곳은 왜 자꾸 생겨날까요? 당뇨약을 먹으니 부작용으로 어지러워 약 먹고, 변비 생겨 약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약 먹고, 아무튼 이래서 약 먹고 저래서 약 먹다 보니 식후만 되면 한 줌씩 자랑스럽게 약을 먹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친구 간에 만나면 통상 너는 무슨 약을 먹냐고 먼저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소화제, 신경안정제 등등 수많은 약 이름을 대면서 약자랑 아닌 약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무리 아파도 음식과 운동과 휴식으로 대부분의 병은 고쳐집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조급증으로 무조건 약으로 병의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안달합니다. 아무쪼록 약은 약을 부르고 그 약이 병을 부르고 결국은 말년을 요양병원에서 홀대받으며 장기간 외롭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비록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약을 멀리하고 병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내 몸이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알고 약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경호생각에서 권하는 자연치유 요법을 한번 실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방송 주제인 당뇨약의 부작용을 알아보고 과연 당뇨약이 현대인들이 장수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처방하는 당뇨약은 대부분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 촉진하는 약,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 약,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약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몇 가지 골라서 그 효능과 부작용을 간단하게 우리 AI 성우 진서 씨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당뇨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물 6가지를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메트포르민이 있고, 둘째, 인슐린 촉진제, 셋째,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넷째, 티아졸리딘디온, 다섯째, SGLT2 억제제, 여섯째, DPP4 억제제 등이 있는데 모두 약의 효능을 떠나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조사해보니 이 약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거나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키는 약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자율 조절 기능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인체 조절 기능을 억제시키면 도대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안 보아도 뻔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특별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약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 혈당이 기준치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지로 감소시키는 약을 평생 먹게 한다면 인체의 자동 조절 기능이 교란되어
우리 몸의 항상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면역력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그래서 보약도 평생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약은 인슐린 분비 촉진제로서 설폰효소제와 메글리티나이드가 있는데요. 이 약물은 췌장의 베타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인슐린은 간에서 생산한 포도당을 혈액에서 세포 속으로 보내어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단백질 효소인데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포도당을 소모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인슐린은 세포로 흡수시키고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만들어 보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면 체중 증가가 쉽게 일어나 비만을 일으키고 만성간 질환,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혈당 증세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은 소변검사에서 혈당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 약을 의사가 권한다면 이와 같은 부작용은 무시하고 평생 드시겠습니까? 부작용은 물론 또 다른 합병증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라는 당뇨약인데요. 이 약은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흡수된 후 신장으로 배설하게 되는데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은 피해야 하는 약물이고 간독성이 있어 간 기능이 나쁜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입니다. 또한 혈당을 강제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혈당 증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 위장장애,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티아졸리딘디온계의 당뇨약인데요. 이 약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인슐린이 포도당 처리를 잘하게 해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지방간, 치매, 심부전과 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며 방광암 증세가 있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하여 혈중 포도당의 상승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이 약물은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을 낮추는 혈당 강화제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약에도 요로감염, 생식기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저혈당과 두통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DDP4 억제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약물로서 위장에 두통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특히 췌장염과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혈당의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당뇨약에는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조절하고 각종 장기의 활동을 억제하여 혈당을 강제로 낮추는 약물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인체의 항상성을 교란하고 신체 자동 조절 기능을 방해하여 자율적으로 질병을 치유하려는 인체 고유 기능을 약화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 또 다른 질병이 생기는 등 병이 병을 부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당뇨 증세가 있다 해서 모든 당뇨를 병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종 혈관병과 신장병이 있으면 당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혈관병과 신장병은 혈액 속의 당분과 염분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런 사람은 분명히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나 채식 등으로 편식을 하는 사람과 염분 섭취를 멀리하고 물 대신에 술이나 음료로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몸을 많이 움직이기 싫어하거나 운동이 부족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는 물과 소금과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동은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사람이 활동량이 부족하여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시키고 계속 포도당이 과잉되면 인슐린이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변으로 다량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를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당뇨병이라고 병원에서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당뇨약을 먹으라고 권유하게 되고 이를 평생 먹어야 하는 줄로 사람들은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고 좋은 물 많이 마시고 몸을 많이 움직여서 근육 속의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해주면
약 없이도 혈액 속의 당분 농도는 정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활성산소에 의해 발생한 염증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 준다면 당뇨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도 더불어 해결됩니다. 과연 그럴까? 라고 의문만 갖지 마시고 당뇨약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실천해보세요. 당뇨약 안 먹는다고 당장 합병증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당뇨약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당뇨약을 계속 먹어야겠다는 사람들은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우겠다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당뇨약 또한 계속 먹게 되면 이 또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담배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당뇨는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당뇨병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심한 당뇨약을 먹기 전에 먼저 자연치유요법으로 당뇨 관리를 해보신 연후에 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뇨약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우리 몸의 항상성을 교란시키는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는 당뇨병의 기준치가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고 당뇨 기준치가 당뇨 환자를 만들고 있다는 근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당뇨 기준치를 알게 되면 당뇨 치료의 길이 보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